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시장의 우려들 하나둘씩 풀려가는 기분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지금 내려와 있고요. 환율도 1,29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덧 코스피 2,500선을 지금 무난히 통과해서 상승 중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완연한 이 수익 구간에 이제는 좀 접어드셨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종목과 섹터에 강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증시가 벌써 뭐 크리스마스라도 온 건가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마 투자분들이 실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주가 지수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500포인트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면면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7만 원대 이상에 더 치고 가는 모습은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많이 빠져 있던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이나 SDI도 바닥을 다지고는 있습니다만 의외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다른 거는 여우가 느끼는 것처럼 약간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지난주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경기 민감주를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코스닥도 한편을 놓고 보면 코스피의 어떤 2,500포인트가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일주일 정도가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 저항 계속적으로 미국의 CPI가 꺾이고 난 이후부터 고재성 재료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 만약에 코스피가 키 맞추기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 840에서 50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억눌린 아무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지수를 받쳐줄 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긴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 지수라는 게 어떤 시가총액 유동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개별주들은 사실 지수 변동이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쇼크업이 약간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되게 되는데 기타 배터리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눌려 있는 모습이고 종목의 오늘장 가장 포인트는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이제 약간 밀려봤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네. 과연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점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론으로 이어질지 그게 좀 많은 투자분들에게 주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 대표님이 자동차 간다 했는데 네. 다음 날 정말 자동차 소부장이 막 날아가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 대표님이 아까 전에 방송 전에 말씀하셔서 뭐 언급을 드립니다. 자동차가 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왜 자동차를 그 시점에 작년 이맘때 지난주에 봤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밤새 이제 이게 지금 시장 결혼 사실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주도주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이 하이닉스는 지금 장을 이끄는 거고 네. 최근 일주일이나 2주 동안에 가장 많은 상승 탄력성을 보여준 거는 의외로 카카오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일반 투자분들이 잘 보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의 CPI가 예상외로 잘 나오면서 국채금리나 달러가 급격하게 꺾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약간은 이제 금리 고착화의 어떤 고금리 고착화, 강달러 고착화가 조금 희미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지수만 높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라 그 메시지였는데 네. 시장이 저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스피 2,500의 1등 공신은 우리 하 대표님이었다. 지난주 화요일 경주마였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부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종목으로 따지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주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그 코스피 거래대금의 뭐 대부분을 좀 잠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을 팔아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좀 따라 붙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들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적정 시가총액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품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들 기관도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누를 수 없는 그런 구조라서 좀 쉽게 좀 매도세가 안 나오는 움직임이라서 쉽게 상단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이 이제 환율 베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업황 회복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1,290원을 깼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 베팅 하다 보니까 삼산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되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그 외에 대형주 쪽도 뭐 하이닉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박 쪽도 SKC 같은 종목들도 좀 최근에 2차전 종목에서 탄력이 가장 좋은 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40% 이상 올라왔고요. 예. 금융주도 이제 금리 떨어지니까 올라오고
유가도 어제는 좀 올라왔지만 최근에 유가가 좀 약세로 들어가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항공주 쪽,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좀 항공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외국인들의 환배팅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는 아직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공매도 쪽에서도 지금 버티기 들어간 것 같고, 또 오늘 특징적인 거는 AI 반도체 ETF 2종이 상장이 됐었죠. 네. 이제 코덱스랑 타이거 관련 ETF 2개가 상장이 됐는데, 요게 이제 그 HBM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1차적으로 수급 이벤트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다음 달에 이제 15일 경유에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제적인 이 수급 이벤트를 끝난다는 것들 봤을 때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내일 새벽이겠네요. 새벽에 네. 실적 발표하고 지금 그런 이벤트로 봤을 때는 좀 세론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2조 9천억을 사고 오늘까지 코스닥에서 8,727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3조가 넘는 거의 4조 가까이를 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구매도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 떠날 거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도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움직이는 것이지 구매도 금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들이 최근에 11월 달 장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한 매수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진짜 오늘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 이제 두 부장님하고 대표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일단은 6월 달과 이제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월간 순매도를 좀 보여줬었는데 11월 달 들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거의 3조 가깝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증시 안정화에 가장 큰 효과가 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국내 이야기는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해외 쪽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요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자체는 지금 컨퍼런스 전일자에 컨퍼런스 선행 지수가 약간 좀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주다 보니까 동시간대에 열리는 위안화도 강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부분들도 강세로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을 좀 가파르게 좀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통계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 반도체 수출이 15개월째 지금 감소세를 좀 보여주다가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좀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국내 지수가 쉼없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봤던 종목은 우리 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뱅크. 뱅크요? 네, 오늘 8%대 급등세가 네. 좀 나왔습니다. 뭐 무슨 이슈가 있었던 일단은 뭐 거예요? 저축 성공 횟수에 따라서 맥도날드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저금통이드 맥도날드라는 요 계좌 상품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히트를 좀 친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호재들을 가지고 이제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9월달, 10월달 막 시장 얘기할 때 투신 별로 안 좋다, 투신 별로 안 좋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그렇죠. 11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게 이러한 이제 호재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와도 내가 이제 피부로 좀 느끼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이 앞서도 우리 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예, 현재 시장의 대장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순환매로 들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하루는 뭐 AI 관련 종목군도 올라오고, 또 하루는 반도체 올라오고, 하루는 네. 또 자동차 올라오고, 또 하루는 뭐 건설주 올라오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 상당히 좀 강했었다.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순환매에 대한 패턴들이 시장을 좀 평균값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예. 점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며칠째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보이는데 왜 하필 지금 몰려오는 것이냐? 부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앞에서 뭐 설명을 말씀하셨지만, 네. 드렸지만 여전히 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다. 그렇죠. 네. 이제 그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 전쟁이 일어나서 불구하고 유가 떨어졌던 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가란 말을 지우고 여기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넣으면은 이해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들, 특히 큰 정유회사들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유가를 좀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CPI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채권금리 떨어지고, 그럼 채권금리 떨어지니까 달러 인덱스 약화되고, 그 자금이 실흥국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일단 환에다가 먼저 베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 캐리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큰 종목들 삼성전자 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당장은 지금 업황보다도 그 큰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쪽 매수가 더 많아요. 예. 다만 공매도 쪽에 쇼커버가 있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아직은 좀 크게 유입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내년도의 금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금 5월에서 6월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어서 예. 6월달 이후보다 좀 더 빠르게 지금 시장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사이클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좋습니다. 경기 민간주 쪽으로 뭐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의 경기 민간주 종목들이 바닥에 있던 것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 자동차도 그런 이슈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 떨어질 때 자동차 종목도 잘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경기 민간주 쪽에 좀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 차익을 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좀 몰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출도 뭐 소폭이지만 지금 오늘 개선이 됐다는 데이터가 한 2% 정도 네.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데이터 놓고 보면 사실 디램 스팟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고, 고정거래 가격도 뭐 대표적인 기기 기준으로,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한때 1, 2년 전에 5달러 하다가 지금 1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뭐 퍼센테이지 보면 20% 올라왔으니까 네. 반도체도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시장의 경기 민감주도 같은 그림인데,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기 회복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현재 실적을 갈고 있는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계속 쇼트지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감산 유지 효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신 모멘텀으로 HBM 이런 박차를 가하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금리만 내린다고 업황이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수요라는 캐시 마커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고부가가치 HBM 쪽으로 캐파를 강하게 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 그게 당장 내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시 흑자전으로 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바이코리아 성격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대, 7만 2천 원대 정도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53%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이거는 주식 자체를 늘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무조건 어떤 섹터를 산다기보다는 가장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을 늘릴까 비중을 확대할까 줄일 때 제일 쉬운 종목이 덩치가 가장 큰 종목이잖아요.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환 차익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도 있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강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글로벌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원인에는 가장 달러의 약세가 좀 결정적 영향이다. 그래서 달러 약세 만든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금리의 어떤 그 고착화의 어떤 퇴색 효과니까, 시장은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는 한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식시장 관점에서 수급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친멍크님, 반도체 재진입을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얼마나 또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전문가분들 중에는 내년에 신문전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희가 팬데믹 때 96,800원인가요, 고점이?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나왔던 고점이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10만 원대를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섣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입조심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가장 이제 하단에 나와 있던 질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고드만삭스가 이제 2,800 간다 내년에, 이런 얘기들을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저는 19년도하고 좀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업률도 그렇게 낮진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와 현재 지금 구간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거의 좀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좀 동반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빠르지 않은 것뿐인 거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업률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좀 낮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19년도와 같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박빠르게 올라가는 그림들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피봇에 대한 가능성들은 좀 열려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2,800, 2,700을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 그 안에 있는 기전은 사실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야지만 국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다시 돌아서 그렇죠. 엔비디아를 봐야 된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계속 점검을 하시면서 앞서 우리 또 댓글창에다 달아주신 것처럼 반도체 내가 언제 지짐을 해야 되나 이 타이밍들도 아마 나오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2,800 간다고 코스피를 전망을 한 데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엔터주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코스피 2,800에 대한 전망도 그러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 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과 이제 그 강세장 올다고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지만 저는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네. 회복에서 이제 성장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게 필수적인 건 어쨌든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약세 그러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요. 지금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만으로는 2,800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랑 배터리가 같이 아울러져서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제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가서 시가총 2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예전만큼의 그 파워를 발휘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실적이 내년도에 회복을 하더라도 역대 최대 실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0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최고치를 찍어야 된다고 보고는 입장이고 파운드리 성장해야 되는데 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나 약점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 약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파운드리 쪽 점유율이 20%가 넘었는데 지금 10% 정도 수준인데 문제가 지금 특히 미국의 이제 그 바이어들한테 수주를 못 받는 이유가 그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칩 성능이 지금 상당히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율은 지금 TSMC를 많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율에 맞추다 보면은 그 설계 과정에서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를 그래서 신뢰 산업이라 하는 게 그 믿고선 물량을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그게 안 돼서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일단 HBM 쪽에 성장이 있지만은 지금 DRAM 그 사이클이 그 1분기 쪽에서는 좀 그 약간 예상보다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1분기를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주고 버티기 때문에 주가는 버티지만은 삼성전자 투자보다도 저는 만약에 반도체 투자하실 분들은 좀 참았다가 내년 1월 1분기 때 1월이나 2월 달 그쯤에 저점을 노려서 하길 원하고요. 반도체를 지금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좀 미국 반도체 계속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국 쪽을 엔비디아를 또 그렇지만은 뭐 인텔 같은 경우, 마이비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수익률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3연상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 뭐 1조 원 넘게 또 올랐습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근데 좀 다소 힘겹게 올라간 느낌이긴 하던데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제 상한가까지는 그때그때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저도 사실 투자는 못했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상장할 때 신규주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신규주는 사실 이제 뭐 보게 되면 현재 밸류를 평가한다는 것도 저는 약간 그 수급 논리에 좀 뒤처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상장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몸집으로 상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승세를 놓고 보면 왜 그동안 어떤 배터리 관련주들이 갈 땐 잘 갔고 못 갔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유동성 싸움인데 이게 첫날 양 합산 대략 450만 주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상장할 때 당시 총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거의 1개월 기준까지는 1,600만 주, 1,500만 주 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그 가격적인 매력으로 좀 들어왔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여러 매체에서 아마 현재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측정가 논란이 나온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신규주 같은 경우는 신규주 수급 논리에 그대로 받침이 돼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코스피 종목이지만은 오늘 시가총액 이제 3조 6천억 공모가 3조 원 이하에 출발했습니다만은 어느새 이제 9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벌써 6조 원대 7조 원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금 특례 편입에 될 사이즈는 아닌 거고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개인 수급 논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 매수를 하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전체 배터리 게다 전구체라는 어떤 메리트를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팔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주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잡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 테크니컬 분석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건 고점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3일 정도 올라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저의 판단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약간 수급이 논리에 좀 좌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판단 좀 어렵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뭐 BGF 에코 머티인가요? 에코아이 뭐 비슷한 이름들이 막 같이 덩달아 오르더라고요. 착각하고 뭐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보면은 사실 좀 수급을 뺏긴 것 같은 느낌도 오늘 좀 받았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막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저보다 우리 이창현 부장님 네. 더 하실 말씀 더 부장님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을 팔아서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따라붙는 수급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고 워낙 지금 그 거래 대금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이제 그 2대 주주랑 대주주가 락업을 걸고 기관 투자자들도 6개월 정도 락업을 걸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유통 물량이 16.4%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모 당시에 그 70%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아래로 지금 썼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하나도 못 받다 보니까 원래 전략은 아래 써가지고 공모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단 이하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물량 안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부 이제 그 이게 밸류에이션에 개인들이 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또 있거든요. 눈높이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너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예. 이게 이유가 저는 이제 방송에서 상장되면 한 6, 7조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을 한 2조 정도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 잡아서 영업이익 2천억 2027년도에 21만 톤 캐파 기준으로 매출 한 5조 원에 영업이익 10%에서 이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하면은 2025년도 기준으로는 한 30배 정도 밸류를 그 이제 POR 기준으로 준다 그러면은 한 6조에서 7조 정도 6조 정도 나오죠. 그리고 2027년 기준으로는 좀 낮춰서 20배 정도 잡으면은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나온다고 봐서 지금 주가 부근이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시장의 평가 개인 그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예. 좀 물어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게 보고 계십니다, 다들. 이게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주가로 기준으로 해서 뭐 38만 원도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고 BM 같은 경우 양극재고 지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잖아요. 전구체다. 예. 뭐 각각의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어느 분야가 가장 좀 유망한지 지금의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구체에서 리튬을 더한 게 양극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이제 그 전구체를 하는 것이고 네. 전구체라는 거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그 반도체에서 전구체가 있는데 그 전구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켈이라든가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다 합성해서 만든 게 전구체고 거기에 리튬을 더하면 양극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이니켈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전구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5%인데 이제 에코프로가 사실상 양산 가능한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고 중국 기업을 배제한 밸류체인을 유일하게 구축한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뭐 LNF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포스프투체임이 지금 전구체 생산 양산이 늦습니다. 다 2024년도, 2025년도 다 이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파 5만 톤을 갖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불량률도 0.4% 거의 불량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양산 체제 같은 유일한 기업이고 에코프로의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소재 그 국산화의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이 없으면 국내 K 배터리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경쟁사들보다도 기술력이 3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뿐만 그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 코발트 프리라든가 뭐 오에로 그 하이만강에 관련된 차세대 양극지원 전구체도 동사가 갖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행될 그 IRA법이라든가 CRA법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것이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메탈 가격 연동되는 게 3개월에서 6개월인 반면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전구체는. 그래서 지난 3분기 때 실적 안 좋을 때 다 비싸게 산 재료를 다 떨궈냈기 때문에 네. 4분기 때는 이제 이익 경상화 될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캐파가 좀 성장률이 압도적이고 이 전구체 성장은 연간 30% 이상 매달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양극재와 더불어서 이제 전구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 유일한 있고 대체제가 없다는 강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양극재보다는 좀 낮게 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적정 밸류 산정할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유입을 검토한다면 양극재냐 전구체냐? 지금 구간에서는 갖고 계신 분은 에코프로 멀티를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는 양극재 쪽에서 저가면서 매수는 양극재. 근데 이게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 네. 지금은 기간이 안 사잖아요. 에코프로 모터리얼즈가 오늘 가격 기준으로 아마 7조 좀 안 되나요? 안 되는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10조가 넘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이제 코스피 종목도 시가총액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절대 주가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머터리얼 주가가 10만 이상으로 오르면서 시가총액 10조 원대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이제 코스피 200 랭킹 기준으로 50위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내년도 6월달 정기 편입 대상 후보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주가가 만약에 10만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의외로 그때는 또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은 좀 그러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보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건 아주 장기적인 뷰가 되긴 됩니다만 사실 주가라는 게 그 패시브 자금이란 거는 이 회사의 밸류보다도 그게 위치해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제가 이유를 쓰는 이유가 LG엔솔이 21년도 1월 27일 날 상장할 때 똑같은 현상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상장할 때 전부 다 30만 원이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3일 만에 MSCI 특례 편입이 돼 보니까 그냥 급하게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50위권하고 10위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보통 특례 편입 상장 기준 자체가 50위권 내에서 3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아무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팁을 주셨고요. 이게 이차원지를 네. 보면서 네. 이게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생각보다는 이차원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차원지를 제가 이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서 같이 좀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게 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 원대 안착이 돼가지고 만약에 전체 섹터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차원지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에코프로 머티만 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의 에코프로 머티가 좀 상장한 지 3일째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이차원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 이외의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같은 집안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수출 데이터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NCM 수출 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또. 뭐 이미 뭐 내려지는 부분들은 알고 있으셨던 부분들이고 평균 단가도 지금 18%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 수출량 감소도 같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내렸어요. 예, 수출 단가도 내렸고 수출량 자체도 지금 감소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도 또 떨어지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만 혼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이차원지를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득이 될 만한 사안들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시는 네. 발언으로 감사히 듣고요. 교육주들이 오늘 두각을 또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전국 의대 수요 조사를 의대들에 해봤더니 2025년까지 최소 2,000명에서 최대한 3,000명 정도까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의사협회에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만큼 정원을 늘릴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비상교육 메가 MD 이런 교육주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는 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하고 메가 MD 비상교육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사실은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내년도 총선과 관련된 또 몇몇 후보분들이 또 이제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SAMG라든지 꿈비라든지 이런 이제 출산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부방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인맥 관련 스토리들이 좀 이어지면서 부방주들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서부터 사실은 뭐 꿈틀꿈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정 특정 이제 후보의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 부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정말 교육은 이제 100년 대계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너무 이러한 부분들의 뭔가 이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위적으로 좀 테마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트레이닝 관점으로 나는 뭐 치고 빠질 거야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시는 거야 뭐 능력이 되시면 아니면 이제 타이밍 싸움에 있어서 나는 해볼 만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가고 갔었을 때 네. 교육주들이 이러한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성장하는 그림들이 잘 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작은 그러니까 군소 테마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군소 테마군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일 남았잖아요. 예. 4월 10일. 그게 2024년 4월 10일 정시 안 열립니다. 예. 그날 총선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안 열린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하루는 교육주 움직이고 네. 또 하루는 주말에 얼마 전에 그 우리가 9월 달부터 또 원격 진로 일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쪽은 이제 뭐 정책 테마주란 말은 좀 모르고 사실은 테마성에 좀 그게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그때 이슈에 맞게 그 정도만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돌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혹시나 이게 어떤 팁이냐면 그럼 끝났다가 연재보다 일단 총선 제가 날짜 개수해 보니까 이제 150일 작전에 들어가거든요. 예. 선거 15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4월 10일이면 역산해 보면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 이러한 이슈는 아마 정시에 계속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 투자 성향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150일 남은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 금방 혼자 다 세봤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가?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걸 테마주의 성격으로 본다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가 뭐 AI 디지털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대적으로 가져올 뭐 트렌드 이런 거 아니에요? 다가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테마예요. 그게 그래서 테마라고요?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 테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당장 테마주- 근데 뭐 내후년 2025년부터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당 그 예산이 얼마가 있고 거기에 통해서 업체들이 얼마큼 매출이 연결되는지가 다 계산이 돼야 되고요. 밸류에이션 네. 계산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거 이런 걸 어떻게 매매를 과거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요. 관련 종목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정해놓지 않습니까? 관심 종목에 딱 놓고서 차트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네. 차트 모양 이상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게 뭔가 재료가 있구나 해서 관련된 내용을 막 찾아보고 아니면은 그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일정들 그 이벤트들을 보고선 그 관련 종목들 미리 세팅해 놓고 자리를 타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테마도 테마지만 다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로 짧게 그 말 그대로 이제 매매하듯이 하셔야지 거기서 매매를 잘 하셔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고 내가 매수하고 잘못 물려서 매도 못하고 들고 하면은 손실이 괜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최 대표님 말씀이 지금 이제 막 순환 섹터가 돌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뭐 앞서서 저희가 시황 얘기를 좀 잠깐 하긴 했지만 네. 투심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해볼 만하네? 네.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좀 고수익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에코프로 사가지고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잖아요.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이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되면 나는 좀 욕심이 있는 투자자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좋을 때 내가 언제 이렇게 수익 내보겠어. 그럼 눈에 딱 띄는 거는 이런 테마거든요. 이슈들, 모멘텀주들. 그런 것들을 좀 샀다 팔았다 해보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장은 타이밍이라든지 템포만 좀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도 지수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하루 시황에 대한 평가 글들을 보게 되면 개별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 매크로도 너무 좋아지고 있어. 근데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계속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 헤드 쪽에서도 하우스 쪽에서도 이거 헤드를 오늘 뭘로 정할까? 막 이런 얘기 되게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는 문구가 하나거든요. 개별주 장세.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아니, 저도 뭐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뭐 상승하는 걸 좀 따라 붙으면은 얻을 수 있는 차익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막상 그랬다가 이제 떨어지면 왕창 잃게 되고 네. 좀 조심스러워서요. 이게 이런 장에 막 뛰어드는 게 아까 이창환 부장님처럼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건 개인 개취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인의 투자 성향 자체가 단기 테마성 플레이에 특화되신 분이라면 지금 같은 장이 사실은 총선 전이 대부분이 노다지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또 한편을 놓고 보면 이런 우리가 테마성 종목, 그러니까 테마의 정의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이창환 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구체적인 명분이 없고 연속성에 대해서 캐션 마커 있는 것을 보통 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사실 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마 총선 전까지는 저는 계속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다지 장세다. 총선 이전에 그 말씀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또 말이 맞는 게 네. 지금 총선 전에 주가가 올라가야지 여당이 유리하거든요. 네. 주가 떨어지면 여당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뭔가 정책이라든가 좀 부양책이라든가 막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는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니까 뭐 노다지 장사라 볼 수 있죠. 예. 한 가지 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또 너무 또 우리가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정말 공격적인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 네.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좀 주의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포모 증상이 일어난다. 예. 이런 종목군들이 막 움직였는데 나는 그동안 참았는데 나라도 인재로 들어가야 되나라는 심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꼭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국내 AI 관련주 움직임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뷰노 매수하셨다는 분이 지금 계신데요. 뷰노를 필두로 해서 지금 AI 관련주들 굉장히 오늘 좀 강세를 뭐 많이는 아니지만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움직임 요 며칠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AI 지금 뭐 시장 산업들 종목들 네. 판도가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판도는 약간 플랫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이요. 예, 오히려 플랫폼 쪽이라는 건 네이버, 카카오를 말하는 거고요. 음. 그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이제 AI라는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좀 지으면 네. AI 반도체 우리가 말한 HBM 관련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오늘 밤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물론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과연 세론이 될지. 근데 최근에 약간 일부 종목들이 탄력성이 조금 둔화된 건 없잖아 있어요. 그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분명히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지수를 삼성전자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된 면이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AI로 대변되는 뷰노, 루니, 뭐 JLK라든지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은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루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주 말에 무상경제 물량이 상장된 이슈가 있고요. 예. JLK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자가 배신을 때렸지 않습니까? 배신을 때렸다는 말은 임원이 주식을 팔았으니 사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투자가들의 불신은 좀 묻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예.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셋 중에는 어느 정도 견조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단한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우리가에게 좀 크게 변동성을 줬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생성의 AI나 AI 언어 관련주, 코난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을 놓고 보면 확실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돈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시세는 탄력적으로 저는 약해져 있다.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MS랑 엔비디아가 지금 AI 관련해서 이슈 메이커들 아닙니까 요즘에. 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500를 벌써 넘어섰단 말이죠. 지금 $200였던 시절이 불과 6개월 전이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장님? 일단은 뭐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가이던스 다소 너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컨센서스가 지금 200% 증가로 예상하는데 대체로 한 좀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서 한 170% 정도로 좀 예상하는 것 같고 매출이 16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력은 분명 더 있기 마련인데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는 게 리스크를 몇 가지 지적을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대중반도체 쪽에서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게 우려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기존의 대형 고객사들이 그 AMD가 지금 과연 AI 반도체 쪽에서 얼마큼 올라오느냐 그쪽을 얼마큼 사용하는지의 문제가 있고 최근에 그 9월 달까지 데이터를 보면 챗 GPT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 이런 생성형 AI 열풍이 좀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또 저희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에 보면은 그 이제 고객사들이 그동안 이제 AI 칩들을 많이 이제 발주하고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구축하고 그 서버를 구축하고 나서 그게 돈은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그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수주의 어떤 휴지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왕창 늘려놓은 그 설비들이 그쵸. 실제로 이제 수익으로 네, 수익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한번 시간이 좀 필요하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발주 어떤 휴지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내년 1분기 정도는 지금 올해 연말부터 1분기까지는 좀 반도체 종목 쪽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또 분석의 내용을 또 보니까 당장 뭐 내년 정도의 전망은 좀 볼 수 있겠지만 2025년도의 전망은 얻기는 어려울 거다. 이유가 지금의 대형 구매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2025년도에도 대규모 구매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서 가이던스를 봐야 되겠지만은 2025년도의 전망은 얻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도 당장에 이제 이번에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어떤 그런 가이던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이 매출이 한 180억에서 200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이 정도면은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18%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성장률이 4분기부터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것들은 좀 투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정도죠, 우리 시간으로. 그때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못 미치게 나왔다. 그러면 미칠 파장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8월 달에 월가 추정치의 27% 이상 넘겨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빠졌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8월 달과 같은 흐름들이 나오게 돼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많이 다른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AI 반도체라는 이 AI 시장 자체가 8월 달에도 굉장히 핫했었던 섹터였고요. 현재도 싹 핫한 섹터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뭐 온갖 진짜 뭐 집중되는 관심도를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의 이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반도체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심지어 뭐 아마존 그리고 애플까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오늘 장중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스토리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올해 시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하고 심리적인 상태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조금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의 월가 추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하회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날짜에 어느 정도의 밑꼬리가 달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느냐.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열기가 뜨거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참아왔던 물량들까지 앞서서도 우리 채팅방에서 언제 내가 반도체 들어가지라고 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강한 거야? 라고 하는 물량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요.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분은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눈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을 때 시장 확대 분위기하고 지금 AI 반도체의 분위기가 물론 실적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투자 심리 자체는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도 계속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저는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예. 요거는 하 대표님의 의견까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어디까지 좀 이게 여파가 미칠 것이냐. 엔비디아를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이고 사실 지금 뭐 경쟁사들이 뭐 M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자체 AI 칩 마이야 100도 공개를 하고 합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그 점유율을 이제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배가 볼 때는 변동성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 달 중순 그리고 8월 달
8월 23일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를 일주일 정도 궤적 분석을 해보면 예. 다음 날 올랐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 원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가와 국내 관련주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은 최근의 정치 흐름 자체가 약간 세론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혹시나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HBM 관련주 쪽으로는 오히려 이 이벤트 자체가 약간은 주식을 조금 이제 차익 욕구를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면 예. 또 역으로 봤을 때 그동안 HBM 관련 반도체 투자를 계속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 템포 정도 조금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벌을 한 1, 2주 정도 보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AI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기본일 테고요. 뭐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또?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과연 AI 주도권이란 말은 그렇고 삼성도 AI 반도체 만든다고 하고 사실 그 가우스라는 생성의 AI 브랜드도 출시를 해서 이제 지난 삼성 서밋 2023에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칩 자체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엔비디아나 마이크로 MS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특화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삼성의 AI는 AI인데 저는 이게 AI랑 연결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클라우딩 AI, 뭐 아마존 AWS 이런 거라면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애플 아이폰 15 같은 경우가 AP에 들어간 게 M17 모델인데 기존 16 모델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이 높다 그러거든요. 그럼 온 디바이스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삼성 관점에서는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약간 차량용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게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도 실제적으로 테슬라 쪽으로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칩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제조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쪽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많이 아시겠지만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넥스칩 이런 기업들인데 우리 이런 기업들 쪽으로 한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 AI 관련주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약간 선택과 집중은 좀 필요한 장세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공매도가 막힌 뒤에 그 선물 시장이 좀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좀 낮아져 있는 극단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걸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뭐 네. 이제 선물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게 지금 그 요거 뉴스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때문에 백오데이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워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뉴스상으로. 실제로 공매도 금지가 진행이 됐던 게 이제 2018년도와 2011년도, 2020년도 때도 백오데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를 해서 하락을 좀 막으려고 했지만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시장이 더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식을 좀 팔려는 움직임이 더 강한 흐름이어서 그래서 주식을 팔고 선물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 쪽에 매수세가 몰려서 백오드 현상이 일어나고 보통은 뭐 수수료라든가 뭐 그 창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선물이 가격 높은 콘텐고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이렇게 백오드 현상이 일어났던 건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반등장이고 이제 강세장으로 가기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1월 달 한 달에만 4조 가까이 샀는데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차전 쪽에 뷰를 안 좋게 가진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주식 선물 매도라든가 지수 선물 매도로서 주식가를 누리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저평가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지수가 하락한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지요. 지표상으로 지금 단기 침체가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달콤한 상승장의 끝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